오늘 시장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낙폭은 조금 확대됐는데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야말로 최근에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투자증권의 한승원 연구원과 라임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연중 최저입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1.5%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퀘스터 발효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기아차 2월 미 판매 감소입니다. 2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누적 기준으로 8.84% 증가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 2.5% 감소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게임주 강세입니다. 게임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웹보드 규제안 철회 소식으로 NHN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 미국의 전체 자동차 판매는 상당히 선전했다. 현대기아차는 전년 동월 대비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주가는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승호 연구원이 미국 자동차 판매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동차주 대응 전략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월 달 현대기아 자동차 미국 판매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전년 대비 2.5% 정도 감소한 93,800대 정도를 판매한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이 이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원엔 환율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는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판매 동향에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월 대비 수치에서는 그래도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경쟁사인 일본의 경우 도요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 증가가 대부분 픽업 중심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픽업 라인업의 그 강세 어느 정도 모델의 경쟁력이 있는 도요타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는 MS가 오히려 현대기아차 증가하는 추세하고는 다르게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구나 특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차량 판매를 이렇게 할 때 이제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현대기아자동차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가장 작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의 판매 모델 자체가 최근 들어서 모델 체인지업이 된 그 일본 자동차들이나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 약간 구모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가 낮은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모멘텀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전반적인 구도상으로는 어쨌든 기아 자동차도 상당히 비중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엔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동차 판매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 또 예상치보다는 선전했다는 점에서 자동차주, 국내 자동차주가 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공감들은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게임주 굉장히 연일 강세입니다. 온라인 게임주가 연일 강세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웹보드 규제안이 철회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NHN 같은 종목이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임태근 상무가 게임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 그 웹보드 규제안의 핵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게임 베팅액을 이제 1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또 이제 10만 원 이상 이제 이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제 접속을 이제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매번 접속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에 어떤 규제안이 사실 이제 상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이 별로 이제 그 관여치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철회가 됐고요. 사실 이 규제안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웹게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영업이익이 약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연간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제안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그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이제 보급이 활성화된 이후에 상당히 컨텐츠 기업으로서 상당히 이제 부각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뭐 접속 차단이라든지 뭐 시간 제한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이제 웹게임 규제 같은 규제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규제안이 철회되면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쳐진다면은 어떤 게임 산업의 어떤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이제 활성화된 시장에서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좀 발돋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주가의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NHN 종목 같은 종목들이 탄력이 특히 강한데 게임주 중에서 혹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돌아선다고 했을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요. 항상 게임 업종에서 좀 손실을 많이 보았었던 CJ ENM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게임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전체 사업 부분에서 손실만 끼치는 사업부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함께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좀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어서 뭐 결국 게임 산업이 좀 모멘텀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CJ ENM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게임주 정책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앞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기대를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시캐스터 발효입니다. 오늘 뭐 가장 큰 뉴스가 시캐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뉴욕 증시가 너무너무나 선전을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역시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시장에서 이번에 좀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떻게 주식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좀 마음을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태근 장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시캐스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 IM증권의 임 팀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2011년에 이제 정부 부채를 이제 상환하면서 부채 한도를 늘려준 대신에 그만큼 빚을 줄여라라고 이제 해서 이제 발동이 된 게 이 시캐스터입니다. 뭐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으로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조항이 딸렸었는데요. 양 당이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이 양당 간의 슈퍼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협의한 대로 재정 지출을 자동으로 삭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재정 지출 삭감분을 좀 줄일 수 있고 뭐 어디 다른 쪽을 좀 더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삭감이 이제 시행이 된 것이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직 3월 27일까지는 좀 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협상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자동으로 지출이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GDP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한 0.6% 정도 이제 하향시키는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그 효과들이 2분기하고 3분기에 이제 걸쳐서 나눠서 이제 발생이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크게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4분기가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사라진 이후에 결국 이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감내하고도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의 총선 때도 그렇고 시캐스터 발동 문제도 우리가 바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상황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증시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좀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양회가 개막을 했는데 오늘 상해 증시는 부동산 규제 우려감으로 급락하고 있고 또 유가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니까 화학주가 약세 보이고 이러다 보니 중국 모멘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성호 연구원이 양회 관련 내용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체크 포인트 좀 짚어주시고요. 우리 시장이 혹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그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번 양회가 끝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이 양대 지도부가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번 양회를 거치면서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의 한도 양회를 통해서 저희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기 이전에 벌써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제한 조치가 나타나고 있고 또 대출을 좀 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양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 정책, 즉 꾸준한 성장을 바라는 그러한 정책을 가져가겠지만은 과거와 같이 재정을 과다하게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정책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지난 08년 리먼 사태를 전후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출한 그 지출 총액이 미국이 지출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부동산 자체가 어떤 버블을 성격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현재까지 중점적으로 정책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는 신도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중국의 도시화가 좀 더 진착될 필요가 있고 또 내수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급격하게 악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초과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긍정적인 수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한 보통 7.5%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당국은 이제 8.5, 8%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간 IB들은 8%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양회가 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뭐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기대감을 앞세워서 매매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급등 후 숨고르기입니다. 오후 들어서 11포인트, 12포인트 낙폭이 이렇게 좀 확대가 됐는데 그 이상 더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큰 호재 없이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오늘 조정은 그렇게 뭐 걱정스러운 조정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한수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희는 이제 사실 3월 전략 자체를 조금 이제 슬로우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 현 상황에서 지수가 뭐 전고점 이상으로 돌파하는 이런 정도의 탄력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변수도 많고 또 미국의 경기 회복세도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수가 여기서 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어떤 상장 기업들의 어닝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환율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섹터별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하고 대형 우량주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은 좀 더 지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지수가 개장일 날 빵 오르고 1월 달 내내 빠졌고 2월 달에 조금 회복을 했는데 참 연초 지수로 돌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선전은 그야말로 뭐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도 13일 연속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임태근 상무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일단 정책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소외됐었고 이와 맞춰가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랑 상당히 다르게 차별화돼서 소외받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정책 비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상승은 사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올 한 해 전체로 봤을 때도 확실히 중소기업들의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향후 지난 그 일본의 사례에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을 했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뭐 여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외 변수의 어떤 상당히 큰 폭의 변화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그런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기업이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빠르게 대처하면서 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살아남으면서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레저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좀 가볍고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업종 지수는 지금 540포인트대,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박스권의 상단에 지금 접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좀 분기점에 온 것 같은데 수급 상황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 거 분명히 긍정적입니다만 오늘 지수는 플러스인데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에서 많습니다. 역시 뭐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이 부분은 역시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